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남해안 일대에 한숨이 쌓이고 또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다. 이 애물단지 같은 걸 우째하면 좋겠네요, 참. 쌤 꼬리 아프네, 이거 머리 아플지. 안 그래도 비린도 많이 들어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부피도 크고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어촌마을의 효자둥이이자 반대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이것의 두 얼굴.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처리하는 데 막대한 고충이 따르게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과연 한적한 어촌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경남 통영의 한 바닷가.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분주하게 출항 준비를 하는 배 한 척이 눈에 띄는데, 아이고, 이렇게 일찍부터 고기 잡으러 나가시나? 저기 오늘 잡을 고기가 뭔 고기래요? 사장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우리 세구부터 지금 작업장 가는데 따라가 보면 알아. 원래가 하는 거. 하하, 쉽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걸 보니 평범한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따라가 보면 안다니까 따라가 봐야죠. 그럼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그런데 궁금한 거고 호호호호, 바닷가 아침 풍경 참 곱다 고와. 갈매기, 요 갈매기. 지금 새 앉아있다, 이거 새, 갈매기. 궁금한 고기 대신 레이더망에 딱 걸린 갈매기. 우와, 진짜 갈매기 맞네요. 앞에 이 여장이 오늘 작업할 때라. 이렇게 풍경에 취해 있는 사이에 아이고, 정신 차려보니까 오늘 작업 장소에 도착했는데, 에? 보이는 건 죄다 스티로폼들이네. 아니 저기 오늘 잡을 게 설마서 저건 아니죠?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들, 뭔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오라! 해초더미 열매가 달린 것도 아니고 뭔가가 줄줄이 달려 올라오기 시작한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굴, 바다 굴. 굴? 먹는 굴 말씀이죠? 바다의 영양덩어리라 불리는 굴. 그 중에서도 이거 통영의 굴은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한다. 사장님 굴이 그렇게 유명해요? 이기지요. 지금 인터뷰가 뭐고 시간 없어요. 칼슘과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최고의 영양식품으로 불리는 굴. 하하, 이곳 어민들에게는 보물 중에 보물이 따로 없다. 통영 사람들한테 꿀이 지금 한 좌우로 한 60%가 지금 통영에 꿀러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60%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사장님? 에? 지금 1년도 지금 제일 많고. 아이고, 참 보물 캐느라 바쁘셔서 말은커녕 숨 쉴 틈도 없으신 것 같네. 어찌됐건 이곳 어촌 경제의 큰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굴이라는 말씀. 어촌 경제 살리는 효자둥이 굴. 올해도 딱 보기에는 굴 풍년인 것 같은데 줄줄이 보물단지 걷어들이니까 좋으시겠어요? 걷어들인 굴, 일단 직접 맛 한번 보시는데? 참 맛나게도 드시네. 아이고, 나도 참 굴 좋아하는데. 혼자 드세요? 어때요? 계획입니다. 내가 봐도 즐기네요. 근데 그렇게 혼자 드시면 앞에 PD가 좀 섭섭할 텐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오늘 이렇게 채취한 굴들은 어디로 가요? 꿀 까는 공장을 갑니다. 기분 좋게 걷어들인 굴들이 향하는 곳은 또 다른 사업장. 박신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들 10년에서 20년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들. 숨 쉬는 것보다 굴 하나 까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아주 현란한 솜씨를 선보이신다. 어머니 이렇게 굴 까신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굴 까는 작업은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기계가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계가 하면은 성공하는 거 맞고 많이 못하는 안경 같더라고요. 이래 까서 아들딸 장가도 보내고 집도 사고 굴이 아주 효자 중에 효자래요. 그런데 필요한 알맹이가 1이라면 쌓이는 껍데기가 10. 한 바구니를 까려면 굴 껍질이 사늘기를 판이다. 한 달에 보통 지금 여기서 알꿀 기준 해가지고 알꿀이 하루에 한 1천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하면 하루에 한 10톤, 그러니까 그 굴껍질이 백악이 10톤이면 한 달 정도 하면 한 300톤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다. 한 달에 300톤이요? 그러다 보니 굴철이 되면 박신장 일대가 굴 껍데기로 가득 찬다고 하는데 요리 높이 차이요. 지금 요도 막 갖다 째면 막 껍질은 양이 많으니까나 알보다 엄청 100배로 많다요. 알보다 100배는 많다는 껍데기. 문제는 이 껍데기 처리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는 말씀. 굴 백악 자체가 그 폐기물이 돼가지고 참 이 치우기가 참 곤란하고 일부는 그 비료로 만들고 뭐 일부는 사료로 만들고 막 이래 했는데 그 윗부분에는 뭐 좀 암암리로 뭐 바다에도 뭐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민들이 뭐 좀 고충 아닌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사업을 하면은 그 지금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이 그 백악 껍질 치우는데 뭐 일부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뭐 다 수입된다고 뭐 그리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어민들께서. 굴 껍데기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 껍데기 처리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쌓이는 굴 껍데기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그러니 쌓이고 또 쌓이고. 어디 공장 주변뿐일까? 굴 채취 시기가 되면 마을 일대가 굴 껍데기 천지가 돼버리는데 아이고 이거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악취까지. 그야말로 흉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굴이 유명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가면 특유의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코를 잡고 다니고 막 저 동네 가면 굴 껍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폐기물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떻게 이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매립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이리 저기 밭에 같은데 갖다 붓고 그렇게 했죠. 외부 사람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골칫덩이 중에 최고의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굴껍질 이제 이 애물단지 같은 걸 우째하면 좋겠네요, 참. 쌩 꼬리 아프네, 이게 머리 아프지. 어떻게 지랄 빵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부피도 크고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뭐 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처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지금 골칫덩이가 좀 힘드네요. 뭐 옛날에도 참 힘드셨죠, 아버지? 그래, 내가 굴 배가 이렇게 보면 이골이 난 사람인데 얼마나 골병이 들어놓고 말로 못하는 거야. 그래도 그 조그만 껍질 하나에, 이 굴 하나에 껍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서 골치 아픈 큰일이지. 해를 물려가며 이어지는 고민. 이 처치곤란 애물단지들을 도대체 어쩌면 좋노? 지금 저희가 계속 폐각이 굴을 까니까 많이 나오고 이런데 지금 야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작업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뭐 처리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추기가 힘든데 어떻게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셨으면 했어요.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보지만 사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 매년 굴 처리되면 한숨에 한숨이 함께 쌓여간다. 저희도 사업은 해야 되고 꿀은 까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 방안이 없으니까 좀 야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로서도 죄송스럽지만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굴 껍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을 인근의 한 비료 공장. 여기 쌓여진 게 이게 뭔가요? 예, 이게 그 박신장에서 1차 파쇄돼 가지고 들어온 굴껍질입니다. 박신장에서 1차로 부순 굴 껍데기들을 잔뜩 모아놓은 공장. 이곳에선 이 껍질들을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굴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것이다. 저희 공장은 이제 통영이나 이 남해안 쪽에 나는 굴껍질을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스케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굴껍질의 주 성분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성된 땅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해가지고 그거를 비료로서 칼슘제 스케질 비료로서 이제 만들고요. 재활용해갖고 만들고 있죠. 굴 껍데기를 이렇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싶네. 1년에 한 5만 톤 정도가 비료로 나가고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구매하신 분가 있으면 한 6만에서 7만 톤 정도 그 정도 될 거라 봅니다. 한 해 평균 쏟아지는 굴 껍데기는 15만 톤. 그런데 비료로 재활용되는 양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6만에서 7만 톤. 현재 이곳 공장은 그야말로 고아 상태다. 원체 그 전에 많은 양을 이제 공장에 적시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더 이상 그를 소진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순환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년간 저희가 굴껍질을 못 받고 있어요. 원체 이제 처음에 많은 양이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소진을 하고 다시 그거를 적재를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라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선호하면서 폐각으로 만든 폐화석 비료 사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이곳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장들이 굴 껍데기를 공장에 마냥 쌓아놓고만 있는 형편이다. 여보세요? 굴껍질 또 그러신다고요? 지금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있는 것만 해도 2년치 정도 우리가 처리를 해도 다 할까 말까 한 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어떤 전화 받으셨는지요? 박 신장에 이제 굴껍질이 많이 쌓이는데 좀 받아줄 수 없나 해서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받아줄 수가 없는 형편인가요? 예, 지금 쌓여있는 것만 해도 지금은 2만 톤이 넘는데 이것도 거의 한 2년치 물량이거든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에.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매번 이렇게 거절을 해야 하는 것도 안타깝고 미안하기만 하다. 통영의 주 산업 중에 하나가 이 굴 관련 사업인데 종사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후에 이제 까고 나서 문제, 이 굴껍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역민들의 고통에 더 이상 지자체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시작됐다. 굴 폐각으로 인해서 양식 어민들이 적기 처리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폐화석 비료로 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토사와 섞어서 생토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침을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들은 계속 쌓여만 가는 굴 폐각의 재활용 방안을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많은 검토와 논의 끝에 드디어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버려진 굴 껍데기를 공유 수면 매립지에 성토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굴 껍질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연 40억 원 절감 및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바로 이런 간척지 사업에 토양 70%에 굴 껍질 30%를 섞어서 쓴다는 것. 이 정도면 이제 굴 껍데기 처리 문제에 희망이 보이겠네요. 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공사가 시행이 되면은 연간 5만 톤 이상 굴 폐각이 매립성 토제로 재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면은 굴 폐각의 재활용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매립 등이 불가능했던 굴 껍데기. 이렇게 성토제로 재활용 시
환경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일까? 중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영시와 함께 또 통영굴수협과 함께 연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성토제로 사용을 했을 때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것이 물이 서면서 바다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그런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제 개혁 소식에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이제 웃음소리로 바뀌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 아주 잘 됐네요. 이거 다 매립하고 불법이었는데 이제 성토제를 쓰니까 합법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참말 다행입니다. 그래 여태까지 꿀껍질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그런 어업이 돼야지. 처치곤란 골칫덩이 굴껍데기가 이제는 훌륭한 재활용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됐으니 어민들 시름도 덜고 국가 경제에도 보탬되고 환경에도 좋고 일석삼조가 따로 없다. 이게 이제 굴 폐각을 갖다가 분쇄기에서 한 1, 2cm 정도로 갈아가지고 재활용을 한 성토제로 쓰고 그 폐화석 비료 공정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성토제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 성토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양이 활용이 될 것 같고, 우리 어민들도 이제 이 수건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앞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굴 껍데기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적극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꿀 폐각을 처리하는데 현행 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 활동과 그리고 관련 규정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촌마을에 불어온 기분 좋은 새바람. 혁신은 새로운 걸 바꿔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혁신인 거예요. 꿀껍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야적되고 버려졌던 걸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새로운 혁신이고, 그게 이제 국가 발전의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민들한테 더 힘을 주고 더 기쁨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지. 그것도 혁신이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 그리고 이것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